자, 타창 교수입니다. 오전 6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엘리베이터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오클로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8% 가까이 전일 상승해서 끝났고요. 뉴스케일파사의 주가도 6% 정도 상승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자, 오늘 두산 엘리베이터의 주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NSD 시장을 통해서 4만 원을 딱 찍고 나서 지금 주가 조정 나왔고, 그리고 요 부분이죠. 반대로 종가는 NSD 시장을 통해서 37,95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해서 끝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고요. 언제 매도해야 됩니까? 라는 의견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재료가 남아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악재가 남아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진행하기에 앞서서 도움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이라고 표현할까요? 전략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연말에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는 분명히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매번 이 이야기 하는데 말씀드릴 때에는 항상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지만 들어보면 진짜 그 전략대로 했더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두산 MBT 주가가 지금 완벽하게 끝났냐 아니냐를 논할 때는 첫 번째 뭐 시장의 업종의 분위기를 봐야죠. 업종의 분위기. 그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완벽히 끝났냐 아니냐를 논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거래량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이 거래량인 게 중요한 수단인데 봐봐요. 허수의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오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여기 들어온 거 못 팔았어. 이거 못 판 물량이야. 라고 하죠. 근데 못 판 물량 치고는 50% 정도 하락하죠. 그죠? 근데 봐봐요. 이거 봐라. 거래 없이 주가가 상승해. 사면 안 돼.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떨 때는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허수의 거래와 그다음 진수의 거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거래량을 실어 놓는다라는 표현이 내가 이걸 한번 사보겠다라고 하면 쭉 해서 사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자, 천만주가 누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천만주의 거래량이 돌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판 물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거래량으로 허수의 거래다.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도 천만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한다면 100만주, 200만주밖에 거래 안 됐을 때는 이거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쉐이크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천만주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안 나갔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게 두산에비트라는 종목이 어렵냐. 잡아요. 여기서 거래량을 실었잖아요. 실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요런 부분이잖아요. 요런 부분에 거래가 없었어. 추가적인 요 부분 상승 그죠? 요 부분은요. 거래가 없었어. 거래가 있었어. 전일보다 거래가 있었어. 근데 고봉을 찍었어. 그리고 나서 거래 없어, 거래 없어, 거래 없어. 이거 허수의 조정 아닌가? 라고 했더니 팍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놓고 자 거래 없이 올라왔다 이거야. 근데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거래 없이 올라가는데 누가 말할 때 요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좋다고 했는데 근데 빵 뽑아버리고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 이제 이 두산 엘리비티 앞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장중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장 끝나서만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무엇이죠? 그들의 쉐이크에 속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잔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쉽게. 자, 쌀아요. 예를 들면 500만 주, 뭐 400만 주, 300만 주, 뭐 700만 주, 200만 주. 근데 아래 물량을 10만 주, 10만 주, 20만 주 이런 식으로 걸어놨다고 하면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거래이 이루어지면서
요 부분을 걸 받아가면서 간다고 한다면 이건 좋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이 100억, 200억짜리의 자금이라고 해볼게요. 기관 투자 외국인. 이 물량을 받는다고요. 끌어올리면 산다고요.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아래로 이렇게 호가가 돼 있죠? 그죠? 좋은 거라고요. 못 팔 거니까. 왜? 팔게 되면 이렇게 급락을 시키면서 그들이 손실을 또는 수익률을 저조화시키면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장중이 이걸 잘 봐야 돼. 자, 위에 만일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의 거래량이 있어. 위에 쌓아놓은 게. 죄송합니다. 그때 반대로 이 하단 구간에 몇백만 주를 쌓아놨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거네요. 주가가 안 밀리겠네요. 이런 생각을 한다고. 실제로 안 밀릴 수도 있고 상승을 주다가 무엇이죠? 조금 상승만 둔화시킨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 보게 되면 거래량 많이 실었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그거 왜 그러냐면 잘 봐요. 밑으로 받겠다 이거야. 자, 한번 때려보기 바란다. 그러면 개인들이 야, 이거 밑에 매수세가 정말 많이 있다. 위로 쏠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자, 근데 쩐주들은 쉽게 말해서 시장으로 움직이는 그들은 밑으로 크게 걸어 놓는다고. 그럼 개인 투자를 슉 하면서 위에 별로 없으니까 한 1%, 2% 정도는 툭툭툭툭툭 하면서 쫓아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딱 올라간 수량을 있고 나머지 물량 툭툭툭툭 그죠? 쳐버리면서 요 정도까지만 보합까지만 내려오든가 7% 오르다가 5%로 끝나. 그럼 사람들이 야 강해 거래량 많이 증가된 거 아니냐 위로 상승시키는 신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면 그거는 허수의 거래량일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걸려드는 게 99.9%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 부분이 허수의 거래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비중을 덜어야 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팩트를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일단은 지금 1,500억짜리 회사채 공식을 내긴 했습니다만, 팩트로 전달을 해드리면 1조 3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은 일단 1,500억밖에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증자 또는 자금 조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팩트로 인식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요. 지금의 현재의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끝났다? 여기서는 지금 끝났다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맞아요. 잘 보세요. 상승을 줄 때요. 상승을 줄 때 쭉 줘요. 첫 조정 나와요. 여기서 한 번에 다이렉트로 미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가능하냐면 요 정도 됐을 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라는 표현을 한번 해드리면 요 부분과 아주 흡사한 부분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보는 지표에 의한다면. 자, 그럼 그게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어떤 걸 보여드리는 게 편할까? 일단은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고 처음 커버리지를 도와드렸고 간단히 영상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비중을 덜어놔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야 된다 했어요. 자, 영상 끊지 마시고 딱 3개만 봅시다. 자, 제가 2024년 5월 7일 날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는 이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잠깐 볼 텐데.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이때는 원전으로 커버리지를 했잖아요. 2024년 5월 7일자에 이때 제가 전선 관련주들 전부 다 오르고 있고 변압기 관련주들 오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왜 못 오르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의 데이터 센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냐?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윈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어떻게 되죠? 전력난이 심해지죠. 이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갖다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전밖에 없죠. 여기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 여름 들어오고 있죠. 이때 17,080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일정 부분의 계절적인 요인도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4월 9일자에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했던 걸 다시 한번 볼 텐데 사실요, 본인의 영상을 정확히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 아니,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사야 되는가를 정확히 말하고 어떠한 근거에서 비중을 덜어야 되는 시기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왜? 잘못 말하면 엄청 욕먹거든. 그리고 요 부분 4월 9일자에도 여러분께 했던 말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고, 왜 사야 되냐고,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건 아니지 않냐고 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요. 결국은 어제 하루짜리의 요 부분이 저는 요 부분과 닮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다시는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라는 가스업이 복합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한 달 전 2025년 4월 6일자 여의도 큰 손들은 이 22,850원이라는 가격을 무엇이다? 기회로 보고 있다. 향후에 분명 비중을 줄일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도록 하시죠. 볼게요. 그냥 돌려줘도 되는 수량입니다. 공매도는요. 공매도를 사용했으면 주식으로 되갚아서 돌려줘야 되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대차 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 꼴으로 가진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주에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죠. 이게 뭡니까?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때려 맞으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럼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신호는 월요일에 시장의 급락과 투심의 불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폭을 분명히 발생시키겠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이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증가시켰던 부분에서 우리는 월요일에 분명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의기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당장 SMR이 아닌 원전이 아닌 가스업이 복합발전소 이슈로 움직일 것이고 IR 내용도 수요일까지 다룰 이슈는 분명 맞습니다. 미국까지 넘어가서 하는 건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걸 하나 가져올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관세 부분에서 아주 맞아요. 아무것도 이제 적용받지 않는 이 카드에 대한 내용을 맞아요. 취득하러 가는 거랑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지. 자, 대차 거래다 공매도다 좋아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근데 그게 우리가 이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얘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공매도의 압박이라는 겁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걱정해야 될 건 얘네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지. 지금 주도주로 편입되어 있는 두산의 배트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다음 주는 분명 우리 매수의기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끝낸다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는데 정확히 판단하에 왜 사야 되는가? 근거는 무엇인가? 그죠?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현재 이때의 구간을 매수의기로 판단해야 됩니다. 4월 6일자에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4월 6일이라고 한다면요.
이 주말 연휴에서 이 하락이죠. 여기서 우리가 베팅을 하자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중을 덜어놓는 건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지금 사실 이거 엄청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잘 봐요.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BHI, 그죠? 그리고 GNC 에너지. 자, 둘 다 이제 신고가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전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원자력 관련주 오른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죠? 제가 지표화를 하나 시켜드릴 텐데, 자, 요거 하나 보도록 합시다. 2월 9일, 19일자 영상. 3개월 전이었죠. 2월 18일에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때가 아마 고점을 찍고 50% 빠졌죠. 그래 타이밍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뭐 비중을 조금씩 줄이자 했는데 못 파신 분들은요. 좋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현재 주가가 35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좀 해드릴 텐데, 증권사 보고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3886원, 그리고 3300원, 그죠? 3550원까지 갔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명 오늘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가 이렇게 훼손을 줬다는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체코원 정권이 있었을 때는 사실 뭐랄까요? 이 매물대 부분에서 한번 부딪혔었던 경우, 자, 이걸 보게 되면 항상 중대한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등장시키면서 실제로 이때 매물대 물렸던 사람이죠. 손실 중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무엇을 준다? 맞아요. 딱 이 마지노선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소식이라는 표현을 2월 18일에 제작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중을 덜어내는 시기를 정확히 알고, 사야 되는 이 시기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다시, 맞아요. 팔아야 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평가 금액이 1년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뭐 5만원, 6만원, 10만원 됐다 하더라도 내 평가 금액은 30만원, 40만원, 50만원 되는 평가액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지표 하나 드릴게요. 자, 주타짜 안 교수의 주도주 포착기입니다.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서 활용했던 경험을 담아서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지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도, 만일에 매도의 강도,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허수의 상승과 그다음 허수의 조정. 허수의 조정에는 주가의 급등을 추가적으로 내죠. 근데 허수의 뭐죠? 맞아요. 급등은 주가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이끌 겁니다. 이때 여기 여러분들이 매도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여기에 검색되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자, 010-8345-3409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자, 요 포착기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개인 번호예요. 010-8345-3409 두산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공부하는 채널이 목이 안 좋은데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름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너무 힘드네요. 유타장교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 두산 에너빌리티 전저점에서 편입해보자고 했던 거 일단 흔들더라도 일단 무조건 편입한다. 2850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적으로 올라야 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이고, 전저점에 매수한 물량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BHI라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가는 길에 설탕 한 스푼 넣어두라고 했는데 정말 흐름이 좋네요 라고 해서 같이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나는 갈 길을 갈련다, 당일 급락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커버하면은 사실 대부분들이 원전이라고 했지만 저는 데이터 센터, 미국 남동부 데이터 센터에 확장 걸림돌 된
노후전력망부터 시작해서 가스터빈 관련주로 우리는 이걸 봐야지 단순히 다른 걸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개인 번호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예. 자, 두산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 여러분께 발송해 드릴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연락처 알아야 제가 여러분들께 이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제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알짜의 종목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때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게재 일자 4월 7일자에 게재를 하면서 자 7일부터 9일까지 뉴욕에서 일론 머스크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했었죠. IR 끝나는 일정이 상당 부분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이 나올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하나 있는데요. 잘 봐요. 요게 한번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 AI, 미국 NPC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추진한다. 전력 공급망 직면했다. 딱 이 공시 나오기 4월 2일. 그죠? 이게 나오고 그리고 전자공시사항을 통해서 3일날 나왔죠. 미국의 IR 넘어간다. 7일부터.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재밌는 기사예요. 재밌는 기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사로만 끝내버리게 되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21일자에 또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 그죠? 본인의 자회사에 대한 부분. 전력 소모가 증가돼서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가스터빈 증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뭔가나 새로운 소식이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미국으로부터 여기 적어 놓을게요. 나중에 또 주이타장 교수가 말했던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으로부터 뭐 하나 공급 계약 수주 공시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무엇이 나온다? 국내 상장된 어떤 한 기업의 지분 투자 형식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 최소 못해도 3배짜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할 땐 헛소리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려 볼 거니까요. 주주 여러분들만 만일에 비중을 좀 덜어 놓는다고 한다면 아마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요 5일선이 언저리 있죠. 예, 요 부분 터치했다가 살짝 또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막 20% 30%짜리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 수익률을 이제는 낮춰야 된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종목은 3배짜리가 분명히 형성될 겁니다. 자,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요. 010-8345-3409에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료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구독자 3만 명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예, 유료 전환 계획 없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타짜한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타짜한 교수님, 이때와 같이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서 옆으로 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가의 조정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자, 제가 보내드리는 그 지표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알죠? 이 부분 오늘 5일선 딱 오게 되면 37,000 여기서 탁 찍고 나서 반등을 줄 텐데 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힘의 중심을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이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